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른 아침, 그리고 오전과 오후, 저녁까지 다양한 시차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표정들이 매우 밝으신 것 같아서 오늘 좀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많이 좋으신가요? 네. 표정들은 되게 안 밝으신데 끄덕끄덕 하시면서 좋은 기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분 동안 특강으로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측면들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갈등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인데요. 지금부터 갈등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를 한 사람당 한 3, 4개 정도만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네, 피곤함. 갈등하면 피곤함. 전 갈등하면 떠오르는 게 짜증, 화, 분노, 회피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나거든요. 네, 피곤함, 그렇죠. 성격 차이에서 대립도 있고요. 짜증남, 약속, 침묵, 대화, 도망. 갈등 지금 적어주신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내용들은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내용들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요. 누구는 중립적으로 보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요. 갈등 상황에서요. 계속해서 짜증나는 상황만 만났다면요. 갈등은 좋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갈등 상황을 뭔가 겪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가 됐고 문제도 해결됐고 앞으로도 갈등이 생기면 소통으로 잘 풀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갈등에서 이익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들은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가 서로 다른 가치에서 일어나고요. 실제적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입니다. 이제 나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발행하는지, 내가 어떤 유형을 보이는지 진단 검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장소는 커피숍입니다. 제가 하루는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25분이 지나도 제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내 커피 왜 안 나오지? 자, 지금은 갈등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은 갈등 상황이 아니죠. 제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이제 직원한테 찾아가요. 제가 30분 전에 커피를 시켰는데 아직 커피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죠? 라고 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누락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앞에 손님의 커피 30잔만 먼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잔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네. 절레절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커피를 가져오라는 사람도 있고, 전 괜찮아요. 전 1시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은 총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경쟁형이에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내 커피 가져다 주세요. 라는 게 경쟁형이에요. 두 번째, 수용형이 있어요. 수용은 100% 수용입니다. 전 괜찮아요. 언제라도 주셔도 되니까요. 천천히 커피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협력형입니다. 내 주장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같이 물어보는 형태인데요. 저는 이 커피가 왜 늦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지금부터 스터디룸에 가서 한 20분 정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는 게 협력이죠. 자, 그리고 타협이 있습니다. 저는 30잔 다 못 기다리고요. 15잔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잔 주세요 해서 반반 물러나고 자신들을 얻어가는 타협형. 그리고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라는 게 회피형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경쟁은 싸워서 이기는 형이고요. 수용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협력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타협은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들. 네, 회피는 도망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회피라고 얘기합니다. 경쟁, 회피,
협력, 타협, 수용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을 써서 이 갈등상을 해결하면 좋은지를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 동아리 회장이에요. 동아리 방에 있는 공용 컴퓨터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 컴퓨터는 동아리방 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동아리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몇몇 동아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컴퓨터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회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의 입구보다는 저 구석에 있는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지 더 좋을 것 같다.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컴퓨터를 구석으로 옮겨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출입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건의가 올라왔을 때 내가 승인을 내려야 되는 회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갈등 유형을 사용하시는 게 맞을까? 네, 회의 잘 하고 오셨나요? 네,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가 이야기할 때 반응을 보여주시면 뭐가 좋냐면요. 강사가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게 하려면 반응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사항 유형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될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 유형은 바로 회피라고 생각돼요. 지금 당장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혹시 이거 좀 알아보고 얘기해줘도 될까라는 것도 회피거든요. 지금 상황을 잠시 뒤로 좀 밀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동아리원들이 진짜 자료나 회의 준비에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럼 내가 한번 조사해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줘도 될까?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데 써 라고 한다면은 수용을 통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진짜 일부만 사용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나는 여기 놔두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의 갈등의 유형만 사용하지 않아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유형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갈등 유형의 관리 방식입니다. 인기가 없는 주요 사안을 집행해야 될 때 사용하는 갈등 유형은 경쟁형이고요. 이슈가 나보다 상대방에 있다면 수용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는 회피가 필요하고요.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는 힘이 동등한 사람들끼리 대화가 나눌 때는 타협형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눠야 될 때는 협력형을 사용합니다. 자,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절대 최적 유일의 방법은 갈등은 하나의 유형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적재적소에 맞게 유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갈등에 대한 유형도 진단하셨고, 그럼 이제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기념관은 제퍼슨 기념관입니다. 미국의 제퍼슨 기념관은 하얀색 건물이죠. 근데 이 기념관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꾸 비둘기들이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 때문에 계속 청소하다 보니까 부식이 빠르게 일어났어요. 기념관 벽이 계속해서 훼손이 되니까 이거 왜인지 한번 이유를 찾아봐 라고 했더니, 이유가 비둘기들이 와서 자꾸 똥을 싸니까 거기를 강한 세제로 세척해야 돼서 벽이 부식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왜 여기 와서 똥을 싸는 건데? 라고 했더니 먹을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먹을 것들이 많은 거미는 또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거미들은 나방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방을 왜 모일까요? 바로 기념관에 켜지는 불빛 때문이었던 거죠. 실제로 외관을 청소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진짜 찐 이유는요. 나방이 많아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실제로 불을 켜는 점등 시간을 조절해요. 그래서 청소의 비용도 절감시키고 벽에 어떤 훼손되는 확률도 조금 낮췄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은 스탑입니다. 스탑.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탑! 자, 감사합니다. 졸리시기 때문에 한 번씩 행동을. 모든 상황이 발생되면요. 내가 여태까지 썼던 갈등 유형을 스탑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 유형이 생긴다면은 스위치를 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요. 내가 지금 여기 대화에서 어떤 것들을 얻고 싶은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갈등의 스위치,
주로 사용하는 스위치를 꺼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진짜 원하는 찐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핵은 이 감정을 찾아내는 거에서부터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감정을 잘 찾기 위해서 대화법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얘기했으면 좋게 받아주시고요. 좋은 감정을 같이 공감해줘라. 자, 두 번째는요.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속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대화의 흐름을 넘겨주시는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스처에 있는데요.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제스처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할 때 어떤 제스처로 들었는지 체크해 보시고 긍정적인 제스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줄이자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네 가지 단어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한 트위트에서 이게 10,000리트윗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하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할 땐 공감해주고 전함보다는 지지해주는 방향, 그리고 우호적이고 포용적인 태도, 잔소리보다는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전달드립니다. 자, 마지막 번째는 해결안을 만들기 전에는 목표와 의사소통, 이익이나 수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지를 얘기해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 전달드립니다. 자, 갈등을 잘 해결하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자신의 스위치를 먼저 끄시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세 번째, 그 감정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어떤 감정을 찾아내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마지막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것들을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설명 전달드립니다. 어떻게 좀 잘 들어주셨나요? 네, 아침부터 그리고 오후에 있고 각 나라에 있으신 선생님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짝 펴시고 반갑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